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메일 보내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PDF로 파일이 추출이 되고요, 이렇게 메일 보내기 창이 나오면서 파일이 첨부가 된 다음에 이렇게 메일 제목과 함께 보내는 사람 참조자가 작성이 되고요, 이렇게 저희가 복사한 표를 메일에 붙여넣기 해서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옵션에서 예약 발송까지 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이번 강의에서는 엑셀로 이메일 보내기를 자동화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아웃룩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아웃룩 사용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엑셀의 CDO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메일의 SMTP 서버를 사용해서 아웃룩 없이 엑셀 자체에서 메일을 보내는 기능이 있는데요, 관련 강의는 이후에 별도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전 강의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전 강의에서는 이렇게 선택한 범위를 PDF로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봤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저장된 파일을 메일에 첨부한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선택한 범위를 복사해서 메일 본문에 붙여넣기 한 뒤에 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 알아본 PDF 저장하기 매크로를 사용해 줄 건데요, 이렇게 오빠도 홈페이지 이동하신 다음에 무료 강의에서 여기 퀵 VAB의 강의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6강의 PDF 변환 프로그램 만들기 강의가 있는데요, 여기 바로 가기 눌러서 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명령문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전 강의에 사용되었던 보조 명령문을 이렇게 전체 복사하신 다음에 엑셀에 오셔가지고요, Alt F11키로 매크로 편집창이 이동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삽입에서 모듈을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리고 모듈의 이름은 서브 모듈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밑에 보시면은 페이지 셋업 명령문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 셋업 명령문도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삽입 모듈을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리고 모듈의 이름은 페이지 셋업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밑에 있는 PDF 추출 매크로 전체 명령문이 있죠, 이 명령문도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모듈을 추가하시고요, 이렇게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리고 모듈의 이름은 PDF 모듈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삽입에서 다시 모듈을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는 이번 강의에서 저희가 메일 보내기로 만들어줄 명령문을 추가해 줄 겁니다. 그래서 모듈의 이름은 이메일 모듈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명령문을 추가해 줄 건데요, 명령문 이름은 이렇게 서브로 send 이메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문에 들어갈 인수를 추가해 줄 건데요, 총 8개의 인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mail2를 이렇게 스트링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 mail2는 메일을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서브젝트를 이렇게 스트링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서브젝트는 메일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HTML 스트링을 이렇게 똑같이 스트링으로 적어주시는데, HTML 스트링은 메일 본문에 들어갈 HTML 형식의 글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옵셔널로 페이스트 셀렉션이란 값을 불린으로 이렇게 추가해 줄게요. 이 페이스트 셀렉션은 저희가 아까 본 것처럼 이 메일에서 이 엑셀에 선택한 범위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보내는 기능이 있었죠. 그래서 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범위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옵셔널 값은 기본적으로 이 false로 이렇게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cc2를 스트링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기본 값은 빈칸으로 만들어 줄 건데, 이 cc2는 참조하는 사람의 메일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bcc2도 똑같이 스트링으로 넣어 주시고요, bcc2는 숨은 참조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옵셔널로 마찬가지로 attach
파일 패스를 이렇게 스트링으로 넣어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본값은 빈칸이 되겠는데요. 어태치 파일 패스는 첨부할 파일이 있을 때 첨부할 파일의 파일 경로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패스 딜리미터를 스트링으로 넣어주시는데 기본값으로는 이 세로바를 넣어줄 겁니다. 여기에서 패스 딜리미터가 뭐냐면은 저희가 파일을 첨부할 때 파일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상 여러 개일 때에는 파일 경로가 이런 식으로 파일 경로 1, 그리고 세로바 파일 경로 2, 파일 경로 3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될 건데요. 여기에서 파일 경로를 어떤 걸로 구분할지 지정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세로바를 썼는데 이런 식으로 콤마를 써도 되겠죠. 하지만 콤마의 경우에는 엑셀 파일 이름에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바를 쓰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인수를 만들어 줬으면은 이제 변수를 추가해 줄 건데요. 변수를 만들기 전에 엑셀에서 아웃룩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도구에 오신 다음에 여기 참조에 오신 다음에 여기 밑에 쭉 내려오시면은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16.0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서 추가해 줄게요. 되었죠? 자, 그리고 딤을 적어 주시고요. 첫 번째로는 앱 아웃룩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거는 아웃룩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적어 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아웃룩을 적으면은 엑셀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도록 인수를 잡아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방금 전에 이 도구에서 아웃룩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new 이메일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거는 아웃룩에서 메일 아이템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페이지 인스펙터를 이렇게 넣어 줄 건데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아웃룩에서 인스펙터로 추가해 줄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페이지 에디터를 추가해 줄 건데 이거는 오브젝트로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일 패스로 이렇게 배열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변수를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파일 카운트라는 값을 롱으로 정수 형태로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i란 값을 똑같이 정수로 추가해 줄게요. 자,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줬으면은 이렇게 셋을 통해서 앱 아웃룩을 이렇게 new로 아웃룩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새로 생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new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앱 아웃룩에서 create 아이템에서 가로 여시면은요, 여기에 메일 아이템이 있을 거예요. 이 메일 아이템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되었죠?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이렇게 첨부 파일을 인수로 받아왔죠. 그래서 첨부 파일이 한 개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첨부 파일이 두 개, 세 개 있을 때에는 배열로 바꿔줘서 표시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어태치 파일 패스 값이 빈칸이 아닐 때에는 요타가 있죠. 빈칸이 아닐 때에는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파일 패스 있죠? 이 파일 패스를 스플릿을 통해서 이렇게 어태치 파일 패스를 패스 딜리미터로 이렇게 나눠줄 겁니다. 되었죠? 이 스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전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여기 우측 상단에 이전 강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 파일 경로를 이렇게 파일 경로 1, 그리고 파일 경로 2, 그리고 파일 경로 3 이렇게 받아왔잖아요. 자, 그리고 스플릿으로 이 세로바를 구분자로 해서 배열로 표시하게 되면은 이렇게 파일 경로 1, 파일 경로 2, 파일 경로 3 이런 식으로 배열 형태로 각각 나눠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은 이제 메일을 보내기 위한 준비가 끝났고요. 이제 메일에 각 항목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미드물을 통해서 저희가 아까 만들어준 이 new 이메일 있죠? 이 new 이메일을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end with로 이렇게 마감해 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로 받는 사람 주소는요, to 속성을 이용해서 저희가 아까 받아온 mail2 있죠? 그래서 이 mail2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cc는 cc2가 되겠죠. 그리고 bcc는 아까 받아온 bcc2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메일 제목, 서브젝트는 마찬가지로 서브젝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어태치 파일 패스 있죠. 이 첨부 파일 주소가 빈칸이 아닐 때에는 이렇게 if문을 통해서 어태치 파일 패스가 빈칸이 아닐 때에는요, 저희가 for문을 통해서 i는 1부터 그리고 u바운드를 사용해서 저희가 아까 파일 패스를 배열로 바꿔줬잖아요. 그 배열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개수는 0부터 하나씩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뒤에다가 1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첨부 파일이 한 개만 있으면은 이 배열의 값은 0이 될 거고요. 그래서 for문이 1부터 0에서 1을 더한 1까지 돌아가는 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넥스트로 이렇게 마감해 주시고요. 똑같이 뒤에는 end if로 종료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메일의 어태치먼트에 add를 통해서 첨부 파일을 하나씩 더해줄 거예요. 첨부 파일의 파일 주소는 저희가 아까 배열로 만들어준 이 바 파일 패스 있죠. 여기 바 파일 패스 배열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 파일 패스의 i인데 저희가 i를 1부터 하나씩 올려줄 거잖아요. 근데 배열의 값은 0부터 증가하기 때문에 i에서 1을 뺀 값이 항목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타입은요, 0과 1이 있는데 1은 첨부 파일을 보여주는 게 되겠고요. 0은 첨부 파일을 숨기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을 넣어서 첨부 파일이 보이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첨부 파일의 위치는 i를 넣어서 첫 번째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첨부 파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메일 본문을 넣어 줄 거예요. 메일 본문은 저희가 아까 받아온 HTML 스트링 있죠? 이 인수를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예약 발송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예약 발송이 필요할 때에는 메일 항목 중에 이 default delivery time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속성을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건데 예약 발송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현재 시간으로부터 5분 뒤에 또는 10분 뒤에 이런 식으로 지연 발송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2019년 11월 20일 오전 9시에 보내라 이런 식으로 예약 발송하는 기능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연 발송의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트 add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분의 경우에는 n이거든요. 그래서 분인데 5분 뒤에 보낼 거예요. 언제로부터? 현재로부터 5분이 지난 뒤의 시점에 보내는 게 되겠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정한 시간, 예약된 시간에 보낼 경우에는 이 default delivery time을요, 이렇게 데이트 시리얼로 예를 들어 2019년 11월 20일 그리고 타임 시리얼로 예를 들어 오전 8시에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2019년도 11월 20일 날 오전 8시에 보내라 이렇게 예약 발송하는 기능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까지만 작성하시고요. 일단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뒤에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넣어서 저희가 작성한 이메일이 보여지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위에 오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서버로 테스트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send 이메일로 적어 주시고 첫 번째 인수는 받는 사람이 되겠죠. 받는 사람은 이렇게 오빠도 메일 주소로 적어 줄게요. 그리고 메일 제목은 메일 테스트입니다 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메일 본문을 적어주는데 이 메일 본문은 HTML 형식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HTML 문을 작성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네이버 메일에서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메일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미리 만들어둔 이 문장을 이렇게 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글꼴을 나눔 고딕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글꼴은 굵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우측 밑에 보시면은 HTML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저희가 방금 만들어둔 이 문장이 HTML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메모장으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이 문장을 붙여넣기 하시고요. 컨트롤 H로 바꾸기로 오신 다음에 찾을 내용을 쌍따옴표에서 쌍따옴표 2개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리고 모두 바꾸기로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바뀐 문장의 앞뒤로 쌍따옴표를 다시 이렇게 추가해 주겠습니다. 되었죠? 그리고 이 문장을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VB의 편집창으로 오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당 문장을 붙여넣기 해줄게요. 되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인수는 저희가 방금 넣어준 그 옵션 값의 기본 값으로 이렇게 넣어서 진행해 줄게요. 자, 그리고 이 테스트 명령문을 키보드 F5키로 이렇게 실행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받는 사람은 오빠도 주소, 제목은 메일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메일 본문은 저희가 방금 작성한 이 형태로 들어가서 메일이 작성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아까 본 것처럼 이 엑셀의 특정 부분 있죠? 이 특정 부분을 복사한 다음에 메일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기능을 알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VBA 편집기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는 지워주시고요. 메일에 해당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기능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만들어준 인수 중에 이 페이스트 셀렉션이라는 인수가 있었죠. 그래서 if문을 통해서 이 페이스트 셀렉션이라는 인수가 true일 때에는 저희가 이 만들어진 메일 창을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보여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아까 만들어준 이 페이지 인스펙터 그리고 페이지 에디터 변수를 설정해 줄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페이지 인스펙터는 셋을 통해서 페이지 인스펙터를 이렇게 new 이메일의 get 인스펙터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페이지 에디터도 마찬가지로 페이지 인스펙터의 워드 에디터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메일에 해당 표를 붙여넣기 하려면요, 이 메일에서 저희가 붙여넣기 하기 전에 이 내용을 지워 줄게요. 이 붙여넣기 하기 전에 저희가 붙여넣기 할 위치가 어딘지 이 본문의 마지막 지점을 이렇게 찾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 에디터에서 어플리케이션의 셀렉션 스타트 지점, 그러니까 붙여넣기 할 시작 지점을 해당 메일의 본문의 글자 개수로 지정해 줄 겁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엑셀의 이 셀렉션 선택한 범위를 복사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페이지 에디터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셀렉션의 페이스트 앤드 포맷을 적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밑에 링크를 적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해당 링크로 이동을 하시면은 이렇게 워드의 리커버리 타입 인수가 적힌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각각 보시면은 어떤 형식으로 붙여넣기 할지 지정해 주는 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이 페이스트 기본 형식으로 붙여넣기 해줄 겁니다. 그래서 기본 형식으로 붙여넣기 할 수 있도록 이 값을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페이스트 앤드 포맷 뒤에 이렇게 값을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여기에서 주의사항은 일단 이 워드 에디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도구에서 참조해 오시면은 여기 밑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라는 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 워드 라이브러리로 끌어오는 게 정상적인데, 이게 아웃룩에서 이 워드 에디터는 워드 프로그램의 그 변수와는 다른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브젝트로 형식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쓰는 것처럼 이렇게 뒤에 자동적으로 변수가 나오는 기능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실 때 오타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는 else를 통해서 이 페이지 셀렉션이 false일 때에는 이렇게 그냥 디스플레이로 메일 창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end if로 종료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뒤에 이렇게 send를 넣어 줄 건데요. send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는 실제로 보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메일을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보낼 때에는 이렇게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변수가 살아있으면은 동작 속도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준 이 페이지 에디터부터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변수를 제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페이지 에디터를 nothing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오타가 났죠? 페이지 에디터, 그 다음으로는 페이지 인스펙터를 nothing으로, 그 다음으로는 new 이메일을 nothing으로, 마지막으로 앱 아웃룩을 nothing으로 만들어줘서 동작 속도가 더 빨리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일 보내기 명령문 작성이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테스트 명령문을 작성해 줬는데요. 테스트 명령문의 전체 코드도 마찬가지로 오빠도 홈페이지에서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명령문의 동작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파일 네임과 저장 경로를 지정해 줄 건데, 이 파일 네임은 이 선택한 범위를 PDF로 저장할 때 저장할 파일 이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저장 경로는 해당 PDF 파일을 저장할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은 이 시트 4라는 시트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급여 명세서가 되겠는데요. 이 급여 명세서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3셀은 성명, 이름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C4셀은 총무부, 이런 식으로 이름과 부서, 그리고 연도와 월로 이루어진 파일 이름으로 저장하는 게 되겠고요. 파일 저장 경로는 get desktop pass라는 사용자 지정 함수를 통해서 바탕화면을 받아오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range to pdf라는 저희가 이전에 만들어준 pdf 저장 명령문을 통해서 바탕화면에 해당 파일을 저장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send 이메일은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명령문이 되겠죠. 그래서 명령문을 약간 수정해 줄 겁니다. 이 받는 사람은 info 오빠도로 똑같이 해주시고, 메일 제목은 저희가 방금 이 파일 네임으로 받아왔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 네임을 메일 제목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메일 본문은 아까와 동일하게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붙여넣기 할지 여부, 그러니까 선택한 범위를 붙여넣기 할지 여부는 true로 이렇게 작성해 주겠습니다. 되었죠? 그리고 참조인의 경우에는 info2 오빠도로 해볼까요? 그리고 숨은 참조는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첨부 파일의 경우에는 저희가 PDF로 파일을 저장을 했죠. 그래서 파일 경로를 적어 줄 건데, 파일 경로는 save pass, 그리고 앰퍼샌드, 그리고 파일 네임 앰퍼샌드 .pdf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명령문을 테스트해 줄 건데요. 이렇게 VBA 창을 우측으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쵸? 그리고 매크로를 이렇게 실행해 줄게요. 근데 실행하시기 전에 이렇게 send 이메일 좌측에 회색 바를 클릭해서 이렇게 중단점을 설정하신 다음에 키보드 F5키로 실행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형님두라는 직원이죠. 형님두라는 직원의 2019년도 8월달 급여 명세서가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키보드 F8키로 한 단계씩 진행해 주겠습니다. 여기 올려놨네요. 여기 이름을 이렇게 에디터로 바꿔 주시고요. 그쵸? 여기에도 오류가 났는데, 그쵸? 여기에서는 이렇게 dim을 통해서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키보드 F8키로 이렇게 한 단계씩 진행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어태치 파일 패스라는 값이 발 파일 패스로 바뀐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물음표로 바 파일 패스에 0번째, 첫 번째 값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 주소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배열 형태로 저장이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메일을 설정하는데, 보내는 사람, 숨은 참조 등등 메일 제목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첨부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파일만 첨부가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메일 본문을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예약 발송하기 위해서 2019년도 12월 20일 날 보내도록 설정한 다음에 복사한 범위를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메일을 보여준 다음에 붙여넣기에 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일이 작성이 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옵션에 오신 다음에 예약 발송해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설정이 됐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메일의 글꼴 크기가 좀 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을 좀 바꿔줄게요. 다시 네이버에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글꼴 크기를 10이 아니라 9 정도로 좀 작게 바꿔줄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HTML문을 복사하신 다음에 메모장에서 붙여넣기 하시고요. 찾기 바꾸기에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앞뒤로 쌍따옴표를 추가해서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 문장을 이렇게 선택해서 바꿔줄게요. 되었죠? 그리고 엑셀에서 이번에는 형님두가 아니라 이렇게 직원을 이렇게 오빠두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다시 범위 선택하신 다음에 매크로를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더 깔끔하게 메일이 정리가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첨부 파일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여러 개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크로에서 첨부 파일 뒤에 이렇게 세로 바를 통해서
첨부 파일을 여러 개를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똑같은 파일을 2개를 첨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매크로를 실행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 2개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도 이전 강의에 올려드린 파일 선택창 관련 매크로를 사용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시험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엑셀로 이메일 보내기를 자동화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전 강의의 이미지 추출하기, PDF 추출하기에 이어서 이메일 보내기까지 이어지는 강의였는데요.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